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이제 오늘 하루가 아니라 2021년도 이제 한 12시간 내외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평소에 연락을 좀 못했던 분들, 못 챙기셨던 분들 계시면 전화 연락이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카톡이라도 남기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지금 한 분 제가 이렇게 연락 못했던 분들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오늘 못하면은 이제 1년 후에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오늘 꼭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좋은 소식 애플 이야기를 좀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좀 전달 드리기 전에 요 이야기 먼저 할게요. 일단 미국에서 바이오젠, 예, 삼성에서 인수 뭐 부인하고 또 지금 현지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것도 좀 멜롱인가? 하여튼 바이오젠이 7% 폭락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인수 안 할 확률도 높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7% 폭락을 했어요.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저는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안 되겠죠, 설마. 인수하려면 좀, 암 같은 걸 인수를 해야지.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지금 중국에서, 애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근데 중국에서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 이야기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좀 전달을 해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기술 패권 전쟁 중이죠. 그냥 전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 전쟁 중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애플과 중국, 최근에 애플과 이제 중국 협력업체들 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중국 정부 거기에다가 중국 정부와의 밀약설, 예, 이게 탄로 났잖아요. 물론 이걸 이제 밖으로 내몬 거는 이제 당연히 바이든 정부에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고 언론에 터뜨린 건데,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밀약설이 중국과 어떤 애플의 팀 쿡이죠. 최고 경영자가 이제 상당히 지금, 상당히 고심에 깊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중국의 관영 매체 CCTV죠.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는 최근에 애플을 상당히 비난하는, 예, 그러한 논조의 언론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답니다. 그 요지는 뭐냐면 애플이 중국 협력업체들에게 갑작스럽게, 예, 생산량을 줄이라는 통보를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이, 예, 중국 내에 한 34개 아이폰 공급업체 크게 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에게, 예, 공급망을 앞으로 배제시킬 수도 있다. 또 배제하는 조치를 지금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애플이, 예, 탈중국화, 물론 물건은 팔아먹겠는데 공급망에 대한, 부품에 대한 탈중국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애플이.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어떤 기색을 애플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예, 애플이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 패권 전쟁 하에서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 패를 다 안 상황에서, 자, 다시 이런 공급망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뭐 중국의 전력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애플이 새로운 공급처,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처를, 예, 찾아 나서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발끈했죠, 중국이. 발끈해서 이제 중국이 일단은 정부에서는 야, 너희들 먼저 좀 분위기 좀 잡아봐. 이렇게 중국 CCTV, 뭐 증권일보, 관영 매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애플은 중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중국 내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뭐 쥐어짜기라든지 또 이제 팽시키는 거 하고 있다고 비난 논조를 제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월마트 사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예. 자신들의 그 관영 매체를 이용해서 어떤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어조를 싣게 되면 딱 이런 어조를 듣고 그래? 또 중국 분들 또 애국심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아이폰을 이제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애플이 중국에서 사실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지금 2021년도 3분기에만 해도 한 145억 달러? 14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7조 원, 뭐 18조 원 이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매출을. 근데 이게 당해 애플 전체 순이익의 약 한 70% 정도 수준으로 사실 아이폰에 있어서는 애플에 있어서는 최대 시장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을 잃는 것은 사실 애플에게는 엄청난 손해다. 만약에 애플이 만약에 중국에서 힘을 잃는다. 예를 들어서 뭐 아직까지는 확정 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에게는 또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이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또 시장을 지금 사실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점유율이 1%가 안 되거든요. 0%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 아무리 그래도 삼성전자면 중국 시장이라 하더라도 한 10%는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애플과 중국의 미략이 이때까지 중국 정부의 미략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은근히 도와주는 게 많았는데 지금 최근에 애플이 이제 중국 당국과 미략을 맺었다는 소식이 폭로가 됐죠. 예, 미국 정부에 의해서 폭로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폭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국 정부의 제재를 면제받는 대신에 중국 제조업체가 최첨단 제조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겠다. 예,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기술 패권 전쟁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도 애플의 팀 쿡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발을 빼고 있다. 물론 지금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내용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바로 드러냈죠. 이 각서에 따르면은 애플과 중국 당국의 미략 계약은 지난 5월 달에 1년이 더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의 반 바이든 시진핑 정책을 두고 서로 지금 대립하는 백악관과 애플의 일종의 지금 기싸움으로 들어간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애플의 입지는 중국에 대한 지금 이미 패가 다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플이 중국에서 그렇게 기술 지원하고 이제 맘 놓고 하기에는 예전과 같이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렇다 치면 삼성전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삼성이 최근에 폴더블 폰을 위시로 해서 중국에 다시 시장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런 것과 같이 맞물리면서 아마 중국 쪽에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다. 지금 사실 아이폰의 본고장이 미국이잖아요. 북미인데 북미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Z 플립 3하고 갤럭시 Z 폴드 3의 흥행에 힘입어 가지고 지금 애플을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북미에서. 그래서 이 아이폰 13의 흥행 부진의 이면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물론 반도체 탓도 있지만 그동안 중국 현지 부품 공급사에 너무 많이 의존한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전력난에 대한 그런 피해를 못 피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애플도 탈중국화를 어느 정도 눈치를 보든 어떻게 하든 어느 정도의 시행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삼성전자는 또 중국에 대한 물론 전략적 어떤 판매가 필요하다고 봐요. 중국은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애플에 대해서 물론 애플이 상당한 경쟁자이고 모바일에서는 우리가 좀 아직까지 넘기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맨 처음에 아이폰이 또 만들었고 그렇지만 충분히 이 하드웨어 초격차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중국에 있어서만큼은 시장 상당한 매출을 차지하는 중국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쟁해서 된 거라기보단 서로 밀월 기술을 이전해주고 이렇게 쿵따리 샤바라 하고 서로 이렇게 뒤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한 이런 부분이 비정상적인 어떤 거래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상적인 것이 이기게 돼 있다. 인생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또 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